2026학년도 대입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데 많은 수험생들 바짝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신희범 장학사님 모시고 마지막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장학사님도 지금 긴장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이 아마 긴장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올해 수능 시험 예상을 먼저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9월 모의평가, 9평을 가지고 일단 그 해에 수능이 어떨지 가늠을 해보게 되는데 좀 어땠습니까? 지난 9월 모의평가가요? 사실 수능 시험을 예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지표는 많이 있지만 그중에 표준 점수 최고점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표준 점수라는 게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은 평균이 높아지죠. 평균이 높아지면 표점은 떨어지거든요. 네. 반대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평균이 낮아지고 평균이 낮아지면 표준 점수가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측인데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변별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년에 비해서 약간 어렵거나 조금 비슷하게 날 가능성이 높다. 이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대신에 매력적인 오답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이 늘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유도를 많이 합니다. 수험생들이 거기에 많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영어는 평이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수험생들이 어떤 체감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 마치고 나는 수험생들 표정이 좀 밝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네네. 자, 올해 수능 최대 변수로 언급되는 게 또 이른바 그 사탐론. 예. 그 이과 계열 수험생들이 과학탐구가 아닌 사회탐구 쪽으로 선택을 많이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변수가 좀 생길까요, 그러면요? 사탐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탐으로 달린다는 말씀이거든요. 특히 자연계열을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계열 과목, 사회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원서 접수 결과를 봤을 때 사탐 선택한 학생들이 약 61%, 60%를 넘어섰거든요. 반면에 과탐은 약 23% 떨어졌습니다. 더욱더 격차가 벌어졌죠. 물론 그 나머지 학생들은 사탐하고 과탐 같이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간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넘어갈까요? 아무리 시험 쳐도 과탐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과탐 상위권 학생들은 더욱더 경쟁이 치열하겠죠. 등급 받으려고 수능 최저를 얻으려고 상위권끼리 어떤 경쟁이 상당히 더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반면에 또 사탐의 중상위권 학생들이 더욱더 과탐의 중상위권 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아주 더 치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모두가 긴장에 빠져 있는 상태. 우리 학생들의 수험생들의 준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하고 또 수능 시험 당일날 어떤 걸 또 좀 챙겨야 할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많이 하고 있죠. 일단 수능이라는 한 단어를 본다면은 많이 특히 수험생들한테는 강박관념으로 다가옵니다.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그렇죠. 지금 요 시점에서 수험생들이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실전을 연습처럼 지금 수능 시험장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반대로 연습을 실전처럼 이런 마음만 가지면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능 바로 전날 같은 경우는 그 당일날에 갖고 갈 신분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험표, 그다음에 갖고 가지 말아야 될 항목들 있죠. 가져가야 될 그런 물건들을 제대로 챙겼고 일찍 좀 주무시고 컨디션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수능이 이제 뭐 끝난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제 그 다음 또 과정이 있는데 어떤 것들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좀 주시죠. 일반적으로 수능이 마치면 뭐 다 끝났다 이건 아니죠. 수능 끝나도 끝까지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수험생들은 수능을 치고요 가채점을 반드시 해라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점수로 등급대가 어느 정도 되고 혹시 수능 최저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될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대학별 고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어떤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기회가 있고요.
만약에 또 정시를 선택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가채점을 통해서 작년, 재작년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요 성적으로 대학이라든지 학과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시 상담을 하는 학생들은 저희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12월 15일에서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정시 모집 상담 주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시면은 수험생들, 울산 지역 수험생들이 정시 대학이라든지 학과를 선택하는데, 특히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자, 우리 수험생들 이제 그 인생에서 성장이란 그 바다로 항해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아주 든든한 그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